인류의 소중한 문화유산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옛날부터 새로운 것은 없었어요. 클래식 음악은 뭐 광고 음악, 또 영화나 가요 뭐 사용되지 않은 곳이 없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최은규입니다. 저는 바이올린을 했고요. 지금은 음악평론가, 또 방송 음악 해설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좋아하는 클래식 음악을 해설하고 또 연주도 하고 전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서양 음악 중에 보존할 가치가 있는 그런 음악을 이제 클래식 음악이라고 하는데요. 인류의 소중한 문화유산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서양 음악이긴 하지만 우리가 즐겨 듣는 대중가요나 대중문화 속에 이 서양 클래식 음악의 음계라든지 그다음에 형식이라든지 이런 게 다 녹아 있거든요. 오늘날 즐겨 듣는 클래식 음악은 바로크 시대의 음악부터 즐겨 듣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시대부터 장조나 단조나 우리가 쓰고 있는 그런 음계나 기보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정착이 됐거든요. 그래서 17세기 경부터 이제 한 20세기 초반까지 그 음악들, 그런 걸 이제 클래식 음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클래식 음악의 역사를 보면은 예전에는 성악이 더 중요했어요. 교회가 중심이 됐거든요. 그 인간의 목소리를 더 중요시했어요. 바로크 시대 이전까지는. 그래서 성악곡이 위주가 됐지만 점차 사람들이 음악을 이제 신을 찬양하기 위한 음악뿐만 아니라 즐길 수 있다는 개념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16세기경에 굳이 이제 성악이 아니더라도 악기를 많이 만들게 됐죠. 그래서 이제 악기를 바이올린 같은 현악기뿐만 아니라 또 관악기들도 점차 개량이 되고 해서 오늘날 클래식 음악 공연장에 가시면 굉장히 많은 악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길더라도 어떤 음악에 내용이 있으면 좀 흥미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베를리오즈라는 프랑스 작곡가가 있었어요. 당대 최고의 여배우 해리엣 스미슨을 짝사랑했어요. 그래서 이제 무명 작곡가 베를리오즈가 공연이 끝나면 이제 막 꽃다발 전해주고 이렇게 구애를 하고 편지 보내고 이제 그랬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그래서 그 베를리오즈의 어떤 개인적인 짝사랑의 그 경험을 자신의 작품에다가 녹여냅니다. 그 작품이 환상교향곡이라는 작품인데 그 환상교향곡이 이제 전체 5악장으로 이루어졌는데 사랑에 빠진 한 예술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알고 그 곡을 들으면 이제 50분가량 되지만 정말 재밌어요. 이게 첫 부분은 아직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전에 불안감 같은 거, 불안정한 느낌으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제 1악장은 그 여인을 만났을 때의 들뜬 기분. 근데 그 여인이 나타나자마자 여인의 테마를 바이올린과 플룻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악장은 그 여인을 만난 어떤 기쁨을 표현한다면 2악장은 무도회인데 그 여인을 무도회에서 만난 거예요. 근데 이제 몰래 그 여자가 있는지 이렇게 지켜보는 거죠. 그래서 여인이 춤을 추고 있기 때문에 왈츠의 무도회의 춤곡 리듬에 맞춰서 그 여인의 테마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인의 테마가 전악장에 모두 나오는데 다 이제 달라져요. 그 다음에 이제 4악장 같은 경우는 그 여자가 자신의 사랑을 받아주지 않아서 너무 집착한 나머지 여인을 죽입니다.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아요. 살인자로서. 그래서 이제 4악장이 단두대로 행진하는 모습을 표현한 그런 곡인데 마지막에 단두대에 칼날이 내려오기 전에 그 여인의 테마가 클라리넷으로 연주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단두대에 칼날이 내려오고 그 다음에 5악장은 사후세계예요. 그래서 이제 사후세계에 마녀들의 잔치에 참여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이 또한 나와요. 나오는데 마녀들 사이에 껴서 마녀처럼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여자의 테마가 아주 이상하게 일그러진 식으로 변모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알고 50분짜리 교향곡을 들으면 무슨 연극 한 편 보는 것 같이 재밌고 그 작곡가가 이런 배경에서 이런 걸 썼구나. 작곡가의 심정이 돼서 또 음악을 감상할 수 있고 여러모로 좋죠.
음악 작품 중에 문학의 영향을 받아서 작곡된 곡들이 또 있습니다. 문학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또 그런 식으로 음악에 접근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 그 이야기를 모르는 분은 없을 것 같아요. 그 원수 집안 몬테규가와 캐퓰릿 가문의 청년 둘, 로미오와 줄리엣의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인데, 이 같은 사랑 이야기인데도 이제 작곡가들이 좀 다른 식으로 작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차이콥스키 같은 경우, 러시아를 대표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작곡가죠. 차이콥스키는 사실은 동성애자였어요. 차이콥스키 시대에는 그 동성애가 좀 금지됐었죠. 그리고 죄악시 됐고, 그래서 그 자신의 제자와 사랑에 빠진 상태였는데 그 당시 로미오와 줄리엣 환상 서곡을 쓰게 됩니다. 근데 차이콥스키 자신도 금지된 사랑을 하고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동성애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점이 이 환상 서곡에 굉장히 잘 드러나요. 그러니까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의 그 애절함이 사랑의 테마를 통해서 표현이 되는데, 많은 평론가들이 이 차이콥스키의 로미오와 줄리엣 환상 서곡에 나오는 사랑의 테마가 이 지상에서 정말 가장 관능적이고 에로틱한 그런 멜로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차이콥스키 같은 경우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에 집중을 해서 작곡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근데 이제 20세기의 러시아 작곡가 프로코피에프는 발레 작품으로 이 로미오와 줄리엣을 쓰게 됩니다. 20세기에 오면 좀 불협화음을 많이 쓰게 되죠. 그래서 프로코피에프의 로미오와 줄리엣은 그 두 집안의 갈등, 그게 굉장히 날카로운 불협화음으로 표현이 되고, 그래서 이제 줄리엣의 사촌 오빠 티볼트라고 있어요. 근데 티볼트를 로미오가 죽이게 되죠. 티볼트와 막 이제 칼싸움을 하는 장면이 굉장히 유명한 티볼트의 죽음이라는 음악인데, 굉장한 격렬한 칼싸움의 소리가, 그걸 들으면 누구라도 정말 그 휘몰아치는 음악에 빠져들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티볼트의 칼싸움, 그다음에 죽음을 묘사한 그런 갈등, 그런 거를 프로코피에프는 더욱더 아주 강렬한 음악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테마이지만 어떻게 또 작곡가들이 어떤 음악으로 표현했는지 그런 걸 비교해서 들어보셔도 굉장히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옛날부터 새로운 것은 없었어요. 새로운 게 아니라 기존의 것을 갖다가 그걸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훌륭한 작품이 나올 수가 있는데, 대중가요나 대중문화 속에서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클래식 음악은 핸드폰 벨소리로도 사용이 되고, 아니면 어디 쇼핑몰이나 레스토랑 가면은 배경음악으로 상당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광고음악, 또 영화나 가요 사용되지 않은 곳이 없죠. 근데 그런 게 좀 의미 있게 사용된 사례들이 참 많아요. 요즘에 또 아이돌 가수들도 클래식 음악을 이용해서 좀 분위기를 멋있게 만드는 경우도 봤습니다. 예를 들어 레드벨벳의 Feel My Rhythm이라는 곡 같은 경우는 제가 영상을 이렇게 봤는데, 처음에 아주 로맨틱한 의상을 입고 소녀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바흐의 흔히 이제 G선상의 아리아라고 불리는 곡인데요. 아주 유명한 멜로디죠. 그 멜로디를 이제 레드벨벳이 자신의 작품 속에 넣었는데, 목가적인 분위기와 좀 고전적인 분위기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그 바흐의 기품 있는 그 멜로디가 매우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런 좀 고전적인 분위기를 낼 때 바흐의 음악을 아주 적절하게 사용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블랙핑크의 셧다운이라는 곡도 들어봤는데, 여기서는 처음에 그 파가니니의 라 캠파넬라라는 그 곡에 선율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파가니니의 곡을 아주 적절하게 썼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파가니니는 바이올린을 너무너무 잘해서 악마의 바이올리니스트라는 별명까지 얻었어요. 그래서 분명히 저 사람은 악마한테 영혼을 팔지 않고서 어떻게 저렇게 잘할 수 있겠느냐, 당연히 저 사람은 악마한테 영혼을 판 악마의 바이올리니스트다. 그래서 바이올린이 이제 4줄로 돼 있는데, 파가니니는 줄이 다 끊어져서 한 줄만 있는데도 엄청나게 연주를 잘했다, 악보를 거꾸로 놔도 완벽하게 연주했다. 그리고 이제 파가니니는 남이 작곡한 곡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그 기교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자기 곡들을 썼어요. 이제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라 캠파넬라라는 곡인데, 블랙핑크가 악마적인 분위기를 내기 위해서 파가니니의 곡을 아주 잘 활용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인기가 있는 여자 아이들
누드의 경우는 이제 비제의 오페라 카르멘 중에 하바네라를 이제 자신의 곡에 인용을 했는데, 이 하바네라라는 곡이 굉장히 관능적인 곡이에요. 상당히 좀 관능적이고 자유분방한 집시 여인 카르멘의 성격을 아주 잘 드러냅니다. 그래서 좀 요염하고 관능적이고 뭐 섹시하고 이런 느낌을 낼 때 카르멘을 인용하는 것만큼 더 좋은 건 없는데 아주 적절하게 또 음악을 인용했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쁠 때는 좀 고전주의 음악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모차르트의 아이네 클라인의 나흐트뮤직, 작은 밤의 음악이라는 뜻인데 세레나데죠. 슬픈 음악도 참 많죠. 차이콥스키의 교향곡 6번 비창, 그것만큼 슬픈 음악도 없죠. 이 비창이라는 작품은 차이콥스키의 마지막 교향곡인데 많은 사람들이 차이콥스키가 죽음을 예견하고 이 곡을 썼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처절하고 마지막 사악장이 죽어가는 것 같이 그렇게 끝나요. 그러니까 원래 교향곡이라는 음악은 박수가 많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꽝 하면서 이제 큰 소리로 끝나는 것이 관례인데, 이 작품은 느려지면서 소리가 작아지면서 사라지면서 죽어가듯이 끝납니다. 그래서 슬픈 분위기를 내기에는 이 비창 교향곡만한 게 없죠. 긴박할 때 베토벤이 좋죠. 역시 베토벤은 좀 긴박감이 넘치고 리듬을 많이 강조한 작곡가죠. 베토벤 교향곡 7번 같은 경우, 2악장 같은 경우는 그 킹 스피치라고 영화에 나오는데, 그 왕이 연설을 잘 못하셔가지고 이제 레슨 선생님까지 불러다가 말하는 법을 레슨을 받게 돼요. 근데 이제 라디오로 연설을 하셔야 되는데 연설이 처음에는 좀 힘들잖아요. 처음에 말문 떼기가. 그래서 처음에 조용하게 시작하는 베토벤의 그 교향곡 7번 2악장, 그거랑 잘 어울려요. 근데 말을 하다 보니까 점점 고조가 되면서 말씀을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연설을 굉장히 잘했어요. 그래서 음악이 고조됨과 동시에 연설도 무르익게 되고 영화와 아주 잘 어울렸어요. 저는 클래식이 너무 좋아요. 그냥 익숙하기 때문에 지루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게 지루하다는 것도 그게 자신이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게 길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클래식 음악에 대해서도 괜히 뭐 지루하다 어쩌다 이런 선입견을 벗어 던지고 그냥 공연장에 한번 가보시면 어떨까요? 처음에 클래식 음악 입문하고 나서 뭐 실내악이나 뭐 피아노곡 이런 거보다는 이제 관현악곡을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악기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좋은 오케스트라가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번 공연장에 가서 오케스트라의 그 시원하고 그 엄청난 그런 소리를 한번 경험을 해보시면 지루하단 말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본인이 좋아하는 소리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밖에 나가서 이제 뭐 새 소리를 듣더라도 이 새 소리가 더 예쁘다든지 아니면 물소리가 좋다든지 그런 소리들도 이렇게 선호하는 게 있는데, 당연히 악기도 본인이 좋아하는 소리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악기를 통해서 클래식 음악을 접하신다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